일부는 위대한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플로그에 보면 시대적 영웅들은 어떻게 공화국을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질서를 세워갔나라는 질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은 그 질문에 비춰서 어떻게 통치했는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었는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지면 끈기 있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며 또 어떨 때는 위협까지 하면서 이끌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중대한 문제는 직접 챙겼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 과정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했을 텐데 계속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목표를 정하고 결단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경연을 통해서 토론하고 또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비전이 고상하더라도 신하들이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면 추진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좀 오래 갈 수 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반대자로 하여금 그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겠다. 요거는 그 링컨의 리더십하고도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의 조건, 권력의 법칙, 뭐 그 책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돼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왜 도달해야 되는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조만간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일깨워가면서 함께 나아갔다. 이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변화를 하려면 원래 그 약간 저항이 너무 거세잖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까. 한마디로 세종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설득하고 추진하고 확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몸으로써 결과로서 백성을 하늘같이 섬기는 정치를 해낸, 말에 멈추지 않고 일을 이루어낸 지도자였다. 제 1강, 이제 1부에서는 5강까지 나와 있는데 1강 세종의 습관 노트, 세종은 누구인가. 그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는다.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외모가 빛나고 언어 동작이 두루 예에 부합하였다. 충령은 비록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영특하고 문명하면서도 가단성이 있고 강하고 신중하고 너그럽고 인자하면서도 효성스럽다.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취미가 공부이며 생각하는 속도,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다. 하루에 4끼 정도 드실 정도로 식성이 좋았고 고기가 아니면 수라를 들지 않을 정도로 육식 체질이었다. 화초각곡이나 애완동물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에 정통하고 서화와 예능도 전문가 수준이었다. 궁극적 관심은 이것이 오직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쓸모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정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세종의 부인이었던 소현왕후 심씨는 덕이 있고 아름다우며 마음이 깊고 고요하고 공손하며 부지런하며 스스로 경계하며 조심한다. 이 모든 남자가 원하는 부인상인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목사님 사모님 보면 꼭 이 말씀하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태종이 세종을 왜 선택을 했는가. 큰아들 양녕대군을 대신들이든 그다음에 태종의 부인이었던 민씨도 양녕대군을 했는데, 비교를 했을 때 태종이 본 세종의 장점, 총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정치의 대체를 알아 뛰어난 의견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문종이죠, 아들이. 문종이 또 세손으로 나중에, 양녕대군은 그 아들이 없었고 이게 세종은 아들이 있어서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후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 또 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처남이고 개국공신이었던 민무구 형제를 제거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이,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다가 같이 적었습니다. 그 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의 대신들의 반대가 엄청 거셌는데 7단계로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일단 대신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옥새를 넘겨주고 붉은 양산, 이 붉은 양산은 왕만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양산이고 그다음에 세자들이나 왕실의 다른 사람들은 푸른 양산을 썼다고 해요. 그 붉은 양산을 세종한테 넘겨주고 그다음에 침소를 바꿨다고 그래요. 세자가 그 거처하던 데하고 왕이 거처하던 데가 틀리잖아요. 세종을 왕이 거처하는 자리로 옮기고 세종이 거처하던 자리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북두칠성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 왕이 타는 가마와 의자를 넘겨주고 그 익성관이라고 하는 보통 재위식 때 하는 왕관 말고 저희가 흔히 이제 관복 입고 머리에 왕만이 쓸 수 있는 그 모자를 익성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신들이 아 이제는 완전히 이게 정권 교체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의식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줘 세종이. 3강에서는 왜 충령이었는가?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이게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말을 좀 따와봤습니다.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백성들의 일을 다 알 수 없다. 만일 이해관계가 백성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마땅히 모두 아뢰라. 이거는 그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장의 첫 장에 보면 왕의 조건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요. 호학, 종이학, 독서, 이게 뭐 배우기를 좋아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서를 했다. 식지체연이라 이제 그 다방면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접사신 그 외교 사절단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 유장대, 그다음에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백성들로부터의 그런 사랑도 받고 있었고 지지도 받고 있었고 또 대신들로부터도 평가도 좋았다. 그다음에 태건양 담북본 유죄지공이라 사사로움을 이겨내는 공적인 태도,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예, 냉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저자가 써놨던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앞시대 대통령의 업적을 전부 부정하면서 시작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다. 역사에서 축적 없는 발전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경쟁력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어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하고 그 짧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국가지 대사는 거의 100년 앞을 보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4강 정치 비전. 이거는 어짐을 베풀어 정치를 이룬다 이 말이었는데요.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만물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대단히 상심할 텐데 하물며 사람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진실로 차별 없이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런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영실이라는 그 서자였죠. 어머니가 노비였는데 그래서 관노로 있었던 장영실을 등용해서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종이 또 중요하게 했던 그 즉위할 때 사면을 했는데 그 사면에서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심을 보면 사회 질서라는 측면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를 행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동성애라든지 어떤 인류가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습니다. 모반을 꾀한 대역, 그다음에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자, 처가 남편을 죽인 거. 이거는
단순히 애정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질서 문제로 봤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좀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독약을 이용해서 귀신에게 저주하여 사람을 죽인 것, 자기 상전을 죽인 것. 그런 사람들은 사면에서 제외를 했다. 제5강 성공적 왕위 계승자 태종의 행복. 이 부분은 이제 태종이 그 세종을 세우고서 너무나 대신들 평가가 좋고 나라도 태평성세니까 사실은 태종이 이렇게 다스릴 때는 가뭄도 많이 나고 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대신들도 너무 들리는 말들도 좋고 백성들도 나라도 평탄하게 가고 또 하는 것들이 지혜로워 보이니까 너무 행복했던. 그래서 억만금으로도 어진 후계자를 살 수 없다. 그 실록에 보면 이제 남겨놨던 거 보면 태종이 이게 세 번째 보면 주상은 얻기 어려운 임금이다. 너희들이 마땅히 여러 가지로 아뢰어 슬픔을 절제하게 하고 세종의 어머니 민씨 태종의 아내였던 민씨가 아팠을 때 주상이 그 세종이 막 밤을 새워서 가서 간호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대신들한테 부탁하는 내용. 내가 나라를 부탁에 맡김에 사람을 잘 얻었으니 산수간의 한가로이 논이기를 이처럼 걱정 없이 하는 자에는 천하에 나 한 사람뿐이다. 고금을 통틀어도 나 한 사람뿐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렇게 털어놨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종의 통치 이념일 것 같은데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로소이다. 민유 방본이요 쉬기 민턴이라. 그래서 이 말은 한번 제가 외워보려고 적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